네, 1시 47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코스피는 보합에서 코스닥도 보합이지만 그래도 상승 전환한 이후 0.2%의 오름권역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이 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 함께 하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요. 나도투자연구소의 이재규 본부장 그리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튀는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볼게요. 5개 종목을 꼽았는데요.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YBM넷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PJ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루닛 확인하면서 체시스, 텔레칩스까지 5개의 종목 오후장 튀고 있어서 골라봤는데 이들에 대한 전략 사도되는지 안 사야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한 것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YBM넷인데 하락 출발한 이후에 이내 급등하면서 VI가 발동을 했습니다. 8월 말에 디지털 교과서 전환 기대감에 급등을 한번 했었고 이틀 정도 쉬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한번 반등. 앞으로도 이런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좀 챙겨볼까요? 이 종목 오늘만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도 연속성 뗄 수 있을까요? 네, 이 YBM넷 같은 경우는 최근 8월 말에 강력한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눌림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YBM넷 같은 경우는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죠.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튀어 올라온 다음에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봉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YBM넷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간단히 접근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또 모의고사가 있다 보니까 관련된 학습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성웅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부분에 네. 있어서는 결국 이제 AI 관련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그쵸. 상황에서 이 YBM넷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쪽에서 AI 기반한 온라인 쪽에서는 어떤 선도업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좀 YBM넷이 이 올해 상반기 떠나서 작년까지 연간으로 봤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증가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주에서도 이 종목들을 고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약간의 시장이 좀 테마나 이쪽에서의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확실하게 이 유동성이 몰리면서 며칠 연속 이렇게 좀 주가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비대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반 지금 교육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비대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또 이제 AI 쪽으로의 방향성을 좀 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YBM넷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러닝 쪽에서의 말씀드렸듯이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교과서도 AI와 관련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두 분은 그럼 이 종목 산다, 안 산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산다는 의견입니다. 산다. 저도 산다는 의견입니다. 오, 두 분 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PJ전자 한번 알아볼 텐데 12시 구간 갑자기 좀 급등을 했어요. 이 종목은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딱히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건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은 이거 사야 돼 말아야 돼. 사실 이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답을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PJ전자는 산다, 안 산다. 먼저 힌트 들어본다면 두 분의 의견? 저는 안 산다. 저도 안 산다. 네, 두 번째 종목도 동일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PJ전자는 안 산답니다. 왜 안 산다고 보세요, 차장님? 글쎄 우선은 이제 여러 사업부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PJ전자가 이제 의료기기 쪽도 하고 있고 이 자동차 전장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의 분위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로봇 제어기기를 지금 PJ전자가 사업 부분에 좀 있거든요. 이 그런 점에서 이 로봇 관련주 최근에 좋으니까 이 로봇 제어 쪽에서의 그 로봇 테마 붙으면서 오늘 좀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어떤 그 본업이 좀 안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의료기기 쪽, 근데 의료기기나 이 자동차, 이 전장 쪽 같은 경우는 PJ전자가 아직까지는 이제
해야 되는 지금 기간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 성장하는 시기 때 이런 로봇 관련주 아마 종목들도 많을 텐데 다른 종목도 많을 텐데 로봇 테마와 붙으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따라붙기에는 좀 그렇지 부담? 않나? 예, 부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로봇과 좀 연관성이 있어서 가는데 본업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잊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안 산다의 의견 들어봤고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왜 안 산다예요? 네, 저도 안 산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 PJ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부터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과거에 이제 현대 로보틱스에 납품했었던 공급 계약을 했었던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당장에 접근하기에는 현재 뭐 26%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매수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알겠습니다. PJ전자 같은 경우는 네. 로봇 쪽과도 관련이 있지만 지금 초음파 진단기 쪽, 이 의료기기 쪽으로도 지금 엮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마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지만 여전히 지금 관점에서 투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건 역시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실 루닛입니다. 팻말 준비해봤는데요. 산다, 안 산다 두 분의 의견 팻말로 확인할게요. 안 산답니다. 본부장님 요 가슴에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산다. 루닛은요, 일본에서 암 진단 AI 기기가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뉴스까지 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봇, 뭐 AI 이거 자체가 시장에서 핫한데 또 하나의 재료가 더해집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챙겨볼까요? 루닛. 투자 의견 어떠세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 산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탄력적이고 뭐 직전 고점까지 뚫고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사실상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선호하는데 앞서 보셨었던 뭐 PJ전자와 마찬가지로 현재 30% 정도의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따라 들어가기에는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루닛이라는 기업이 꺾이게 된다라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면서 잔량을 가져가는 방식도 있겠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일단 수익을 좀 내볼 수 있겠는데 신규 관점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안 산다였고요. 본부장님, 차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루닛. 저도 이제 안 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우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축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렇게 또 시세가 최근 들어서 나오니까 지금 잡으면 조만간에 한 번 더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 종목들에 대한 부분에서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테마로 엮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테마라는 것 자체가 뜻이 원래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아마도 실적이 좀 안 잡히는 그런 구조에서 그 주가가 가지만 최근에는 이런 테마에 대한 장세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유동성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루닛도 테마라기보다도 루닛이 어떻게 보면 지금 그 개발 비용이나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출 이상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닛 같은 경우에도 이 AI 쪽에서의 이 기술에 대한 투자 부분이 지금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시작 단계인 현재 상태에서 뭐 진짜 뭐 4, 5년 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주가를 지금 미리 당기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판다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이런 뭐 시장에 대한 시장의 덕으로 주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이 났으면 낫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계속 보유 관점 유지하시되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하기에는 정말 이제 변동성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그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은 좀 대처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루닛이 아무리 잘 가도 일단은 부담스러운 자리임은 맞다. 오후장 튀고는 있지만 안 산다의 의견 두 분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체시스 준비했는데요. 현재 구간 27% 상한가 들어갔다가 살짝 풀린 상황이에요.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자동차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오늘장 조금이지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직한 섹터 중에서는 자동차 부품 섹터의 움직임이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체시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팻말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다 안 산다? 안 산다예요. 왜 자꾸 안 사세요? 본부장님 왜 안 사세요? 예,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라서 살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의견 계속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 체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GM이라는 그 납품사죠. 그러니까 체시스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품을 납품한다, 부품을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 GM에서 13개월 연속 판매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체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살짝 정치 테마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추세가 좀 강하고 살아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오늘 종목들 같은 경우는 YBM넷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YBM넷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접근하시기엔 좀 부담이 되고 눌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 눌림 과정에서의 거래량이라든지 이슈의 이런 뉴스 플로우 같은 걸 좀 따라가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기에는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눌림목에서 그때 재료까지 나오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구간 부담스럽다라는 점 기억해 보겠고요. 차장님 체시스에 대한 의견도 좀 챙겨볼까요? 만약에 오늘 지금 27.4% 오르고 있잖아요. 현재 구간요? 네. 근데 아마 한 자릿수만 좀 올랐으면은 산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네. 근데 이제 이 체시스 같은 경우 그나마 그 전에 이제 자회사 쪽에서의 이 구제역과 관련된 테마로도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GM 쪽에서의 납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방 어떤 기업에 대한 원활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그동안 어떤 본업이 묻히고 다른 쪽에서의 이 모멘텀으로 좀 묶였는데 네. 하지만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 이 GM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분기로도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GM을 통해서 체시스를 산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자동차 부품 우량한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돌리겠지만 체시스만 본다고 한다면은 이 본업 쪽에서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된다고 한다면 사볼만 하지 않나. 근데 지금 현재 너무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목표 주가나 적정 주가를 매길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체시스가. 근데 이제 과도한 주가가 올랐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마 좀 1,000원 이하였으면 좀 생각해 볼 텐데 지금은 좀 너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 바로 확인할까요? 텔레칩스 바로 공개할 텐데요. 팻말을 준비해 주시고요. 텔레칩스는 사실 전장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산다 안 산다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산다의 의견입니다. 텔레칩스는 왜 사시려고 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보면 IAA죠. 이게 유럽에서 최대 모터쇼라고 하는데 이에 따른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실적이 참 좋더라고요. 네,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기업들에 비해서 일단 오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6%대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직전 고점을 지금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2022년도 1월 달의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매물대가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텔레칩스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 자체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전장이라든지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강한 반도체 관련 쪽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시장에서 네. 한번 무리를 지어서 강하게 움직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장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전장 장비 쪽에 대한 전체 시장의 캐파 자체가 스마트폰 부품보다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전장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기술력이라든지 텔레칩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산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텔레칩스에 대한 차장님의 의견도 챙겨볼까요? 굉장히 좋아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본다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텔레칩스가 이제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팹리스 기업이거든요. 뭐 이 설계나 이쪽에서의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지금 전장 쪽에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해도 되겠죠. 네. 지금 현재는 뭐 어떤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전장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장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텔레칩스 팹리스 기업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은 이 관련된 기업들은 좀 계속 꼼꼼히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매출에 뭐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실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성장폭이 지금 주가와 지금 비슷하게 많이 잘 가고 네.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썼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신고가라는 부분이 이 매수 신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 신호라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가 주가에 적정하게 좀 반영이 됐을 때 뭐 또 전망이 그러면은 이 향후에 그 전망에 대한 실적 전망이 높아졌을 때 뭐 그 주가 현재 상태의 신고가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이 텔레칩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튀고 있는 종목 5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수급으로 시장 상황 점검해야겠죠.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 쪽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인데요. 1위로는 이수페타시스, 오늘 뭐 기관도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LG 이노텍 5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고 네이버도 있고요. 해성DS는 8월 22일 이후로 외국인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1위는 루닛입니다. 오늘 강하게 매수해주고 있고 그 뒤로는 에코프로비엠, LNF도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러브콜이 있는 상황, 레인보우 로보틱스, 포스코 엠텍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규 본부장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붙는 종목 중에 유망주 이거다. 어떤 걸까요? 네, 저는 해성DS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성DS 같은 경우는 반도체용 그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반도체 칩이랑 이 메인보드를 연결해주는 뭐 패키지 기판을 계속해서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반도체 쪽에 자금이 한번 강하게 들어왔었죠.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뭐 DDR5에 대한 최초 개발 소식도 같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 자금이 한번 강하게 몰려 들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해성DS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D램 같은 경우도 현물 쪽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수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해성DS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잡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DS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매수 종목 가운데 해성DS가 탑픽이다라고 골라주셨고 이성웅 차장님은 코스닥 시장에서 이 종목은 정말 유망하다. 어떤 걸로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글쎄요, 이제 삼성
쪽에서의 지분에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서 지분이 있다는 부분은 이 로봇 관련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향후에 이 어떤 연구 개발이나 협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기술력을 또 인정을 받았다는 부분이고요. 이 어떤 이 협동 로봇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이 사업 분야가 다양하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떤 이 협동 로봇 쪽에서는 먼저 이 대기업과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길을 열어놨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래 다른 로봇주들한테도 지금 후광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위 지금 개발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서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성장성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위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CJ는 8월 들어서 1거래일을 제외하고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틀째 매수하고 있는 상황, 삼성 SDS, 삼성 전기까지 이름을 올립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볼 텐데 클리오가 3거래일째 기관 러브콜 받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DX,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러브콜이 기관이 좀 많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VT와 아프리카 TV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유망주 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 좀 아쉽게도 음봉을 지금 보여주고 있긴 네. 합니다. 그래도 이 삼성전기가 어찌됐건 간에 카메라 모듈 쪽으로 북미 쪽에 큰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왔죠.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카메라 모듈 쪽이랑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우리가 MLCC 쪽으로도 엮여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사업 분야들이 대체적으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상황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 매수도 계속해서 좀 들어오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9월 초에 나왔었던 저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우상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지속적인 성장까지 뭐 카메라 모듈 MLCC까지 다 잘하고 있는 삼성전기 유망주로 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 탑픽 골라볼까요? 포스코 DX 네. 봐야 될 텐데.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DX.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2차 전지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리튬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 IT 또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소재 뭐 개발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포스코가 뭐 리튬이온 강산 또 이제 그 포항제철소의 수혜 복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 투자를 할 때마다 이 포스코 DX의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어떤 코스피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포스코 그룹의 어떤 투자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계속해서 투자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이제 또 아르헨티나 리튬 쪽에서도 이 포스코 DX의 솔루션에 대한 IT 융합에 대한 서비스까지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뭐 코스피 이전 효과는 저는 주가의 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과 함께 포스코 그룹의 전체와 가장 연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DX이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관점 또 말씀드립니다. 와, 이전 상장은 덤일 뿐이다. 그게 메인 재료가 아니다. 이전 상장이라는 부분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패시브 자금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이제 공매도에서 네네네. 약간 좀 그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주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 또 코스피에 또 이제 안에 속하게 된 공매도의 또 그런 부분에 있어 범위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이전에 의한 주가에 대한 상승보다도 포스코 DX의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를 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신고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기록했을 때도 이게 바로 이제 매수 신호이지 않을까라고도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 코스닥 매수 종목, 기관의 러브콜 받는 종목 중에 가장 유망한 종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튀는 종목 봤고요. 이재규 본부장과 이성웅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